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하나 빼먹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드리면서 오늘 이제 쪽지 시험 볼 것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봤었던 게 질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쓰자, 목적 적합성.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목적 적합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T자는 안 그릴 거예요. 오늘부터는 참고하시고. 이거는 외우신 건 아닌데 제가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하고 뭐야? 비유동.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유동에는 당좌하고 재고. 얘는 판매 기준이에요. 그래서 재고 그러면 뭐와 관련이 있다? 판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중 재고 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예, 그러면 지문에서 누굴 찾아야 돼요? 판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의 네 가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그 다음에 당좌 자산이 항상 1번 타자예요. 그래서 항상 회계의 1번 타자는 돈입니다. 현금.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 다음에 어음 할인이나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뭐야? 처분 손실. 요거는 분계 맞추시려고 외우는 거예요. 이론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론보다는 분계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두 가지 있었죠? 외상으로 판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음. 매입 채무도 두 가지 있었죠?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그 다음에 못 받을 돈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근데 제가 어저께 이거 두 개 설명을 빼먹었더라고요. 두 장짜리는 있죠. 오늘은 안 보고 요 두 줄은 다음 주에 볼게요. 요 대손삼각비하고 뭐 있었어요? 기타의 대손삼각비. 이거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대손이라는 게 뭐 못 받는 거라 그랬죠? 돈 못 받는 거예요. 네, 돈 못 받는 것. 그 다음에 충당 그러면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면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날라오죠. 그 관리비 고지서 안에 보시면은 이 문구가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고칠 건데 걔네들은 고장나면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미리미리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당 나오면은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준비할 때 우리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그 비용 처리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일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 매출 채권이라는 게 받을 돈이잖아요. 근데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참고로 받아야 되는 돈 다 받으면요, 제 장담하는데 망하는 회사 없어요. 거의 진짜 사업을 못하지 않는 이상 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사업하는 형들 얘기를 간혹 가다 들어보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미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러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쌓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쌓여요? 결론적으로는 딴 회사들도 돈을 못 받으니까 이 미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상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 아는 형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딴 데보다 10%인가 20% 싸게 해줘요. 그 대신 현찰 박치기. 자기는 현금 아니면 일 안 하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 형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돈 받으러 다니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요거는 프로그램 할 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좀 필요한 용어니까 그때 설명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 대해서는 단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여금이나 미수금. 그래서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돈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얘는 어저께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쪽지심 어디까지 본다 그랬죠? 재고자산까지 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야? 판매 목적.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몇 개냐? 얼마냐? 네, 요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몇 개 살 거야? 싼 거 살 거야? 비싼 거 살 거야?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수량하고 단가가 있어야 얼마짜리 샀다, 얼마짜리 팔았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만들려면은 수량 단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계속 적는다, 계속 기록법, 참고 간다,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쓰자,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는 하나씩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 나중에 후입.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이동평균하고 총평균법. 근데 외울 때에는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어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이동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 적용하면은요 총평균법. 그 다음에 물가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우리나라가 현재 물가 상승입니다. 일명 인플레이션.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의 뜻이 뭐라고요? 감모. 네, 감소하는 거. 근데 뭐가 감소하는 거예요? 수량이. 그래서 정상적하고 뭐가 있다고요?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없어지는 건 없어요. 네, 이 정상적의 뜻은 뭐냐면 회사에서 예측 가능한 건데 시험에서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정상적일 때 어떻게 되냐. 네, 그럼 정상적일 땐 어떻게 돼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영업에 비용 처리한다. 회계 처리하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이요? 저가법. 어디서 회계 처리한다? 매출원가. 그 다음에 130 몇 페이지요? 5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5페이지는 비유동자산이세요. 무슨 자산이요? 비유동자산. 그래서 비유동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투자자산입니다. 무슨 자산이요?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목적은 무슨 목적일까요? 네, 말 그대로 뭐예요? 투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뭐를 벌겠다? 돈을 벌겠다. 그래서 거기 밑에 종류 있는데요. 2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이 두 가지 잘 나와요. 우리 어저께 외운 것 중에 매도가능증권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투자부동산이 시험에 가끔씩 나오고 매도가능증권은 잘 나와요. 근데 매도가능증권은 저기 이론 문제에 잘 나올 겁니다. 매도가능증권 관련된 게. 그래서 지금은 투자부동산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부동산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뭐하고 뭐가 있죠? 두 가지. 네, 건물하고 뭐요? 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업용으로 쓰면 그냥 건물하고 토지예요.
근데 이거를 비영업용 아니면은 무슨 목적이요? 투자 목적. 이럴 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더라도 안에 있는 글씨가 몇 글자만 바뀌면 답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용 건물을 구입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건물에서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영업용 토지를 구입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땅 위에다가 건물 지어서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용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임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인 하겠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종 목표는 뭐예요? 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건물주예요. 진짜로. 전 아닌데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건데요. 근데 건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 겁니다. 요즘 공실 많잖아요. 공실도 많고, 근데 참 희한하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는 참 열심히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신도시가 되게 심해요. 신도시가. 근데 신도시가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신도시에서 산 적은 없고 신도시 주변에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에 살 때는 집에서 차 끌고 10분이면 청라에 들어가요. 신도시 주변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신도시로 들어가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 신도시 주변에서 사는데 신도시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신도시 안에 웬만한 식당은 다 있어요.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가보면 생각보다 몰리는데 몇 군데 빼놓고는 손님이 없어요. 코로나 전에도 보면. 근데 그게 저는 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설마 그 많은 집을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돈으로 샀겠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겠지?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이 아무리 싸도 3억 이상이에요. 그럼 3억에서 반반 받았어도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원금에다 이자 갚으면 100만 원이라고 해요, 최소. 많이 내는 사람은 원금 이자 갖고 막 200 이상씩 나가는 사람들도 실제 있고. 그럼 원래 그 100만 원, 200만 원이 이자로 나갈 돈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거 갖고 소비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배부르고 있어요? 은행만. 은행이 매년 보면은 이익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려고 노력해요? 은행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왜요? 돈 많이 주니까. 현실이 그렇죠. 그 다음에 136페이지만 보고 투자 부동산은 끝낼 겁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거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라고 있어요. 가운데쯤에 있으시죠? 매도 가능 증권의 뭐요? 평가. 요거 중요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그래서 평가라는 게 뭐 맞추는 거라고요? 돈 맞추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왜 맞추냐면 대표적인 매도 가능 증권이 주식이에요. 뭐라고요? 주식. 우리 주식 가격은 오를 수도 있죠. 뭐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거를 뭐 해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근데 1년에 몇 번만 맞춘다고요? 한 번만.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제가 1년에 한 번이라 그러면 전날밖에 없어요. 12월 31일.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데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외운 것 중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있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의 손익이라고 해서 수익 비용이에요. 뭐라고요? 수익 비용.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얘는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그러면 수익 비용하고 자본하고 같은 아이예요? 틀린 아이예요? 틀린 아이죠. 이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내요. 왜냐면 평가라는 건 똑같은데 앞에 문구가 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어때요?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 저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거를 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워낙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라. 그 다음에 넘기세요. 139페이지.
그래도 요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투자자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잘 나옵니다. 투자부동산하고 매도가능증권. 네,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쪽지 시험은 안 볼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주 잘 나오는 케이스는 아닌지라.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은 문제 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익혀지실 거예요. 너무 잘 나와서. 그 다음에 139페이지 보시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유형자산에 유가 있을 유자죠. 형은요? 형체. 그래서 형체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만질 수 있다. 무형은요? 못 만진다. 그래서 유형자산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 책상, 컴퓨터, 그 다음에 뭐 건물 만질 수 있죠? 토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토지는 안 만지고 발로 밟고 다니다 보니까 유형자산 그러면 토지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왜 토지가 유형자산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밟고 다니잖아요. 네. 형체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1년 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아까 유동은 몇 년 이내라 그랬죠? 1년 이내. 비유동은 1년 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비유동에 무슨 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 그래서 내가 한번 3으로 해서 몇 년 이상은 쓸 것이다. 1년 이상은 쓸 것이다. 그게 이제 무슨 자산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유형은 뭐가 있다고요? 형태가 있어요. 무형은요? 형태가 없어요. 시험 문제 제일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래놓고선 쭉 쓰다가 마지막에 형태가 없다. 형태가 없으면 유예요, 무예요? 무예요. 그 다음에 영업에 써야 돼요. 그 영업에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효익. 그러면 여기서 문제. 효익의 뜻이 뭘까요? 이거 줄임말이에요. 참고로. 예. 효과하고 뭐야? 이익. 그러니까 내가 이 자산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일정한 효과를 줘야 돼요. 유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건물 왜 사요? 건물이 있어야 그 안에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죠. 네, 맞죠? 길바닥에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전화하고. 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래서 그게 효익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갖고 있어요. 뭐요? 기계장치. 그러면 얘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하죠? 팔죠. 그러면은 기계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일정한 효과도 주고 무슨 창출도 해요? 이익 창출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무슨 자산을 먼저 보실 거예요? 유형 자산을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적으로 재무 얘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네.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에 하루 반나절이면 원가 끝납니다. 먼저 얘기 드리는데 원가에게는 90% 암기 시험입니다. 원가 4문제 나오는데요. 원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예요. 잘해온 사람과 못해온 사람. 원가에게는 완전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재무에게는 반반이에요. 재무에게 8문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암기 4문제, 이해 4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가에게는 4개 나오는데 4개에서 3개는 암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암기가 나올 때도 있고 이해가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솔직히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암기가 많이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단시간 안에 어떤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내진 않지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암기가 좀 많이 나오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합격률도 높아요. 암기가 많이 나오면. 해보면. 그래서 139페이지 보면서 하나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그 다음에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판매 목적이 없는 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판매 목적이면 무슨 자산이라 그랬어요? 재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판매 목적이 있으면 유형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유형자산의 인식 조건에서는 아까 제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효익. 효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금액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10만 원짜리 가지고 이거 100만 원짜리래. 그러면 그 금액은 신뢰성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뭐를 하든 신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 대 사람 간의 대화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신뢰성을 얼마나 잘 형성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1번에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 있으시죠. 거기 옆에다가 어저께 썼던 거 또 쓸 거예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이건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팔 때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이거 어마무시하게 많이 쓸 거라고. 저희가 수업이 60일인데 한 100번 넘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아직 못 쓰셨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 제작, 그 다음에 자가 건설 있으시죠?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니면 밑에 있는 거에서 밑줄 치셔도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자가 제작, 자가 건설의 뜻은 말 그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이 있어. 그러면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거 지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건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는 거는 이런 사람 거의 드물잖아요. 짓고 있는 집 보고 저거 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건물을 짓고 있네. 그래서 회계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건설 중인 자산.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진짜 빨리 지어요. 저희 동네 옆에가 이제 저기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거기 이제 종종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와 건물 올라가는 속도가 그냥 뭐 쭉쭉쭉쭉 올라가던데.
며칠 전에 3층이었는데 좀 있다 보면 10층 올라가 있고 확실히 우리나라가 건물을 빨리 지어요. 잘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제 관심도 중에 하나가 아파트이긴 한데 보면은 개판이죠. 예. 샤워하려고 물을 틀으면 물이 안 빠지고 맞죠? 그 다음에 집에서 공을 딱 떨어뜨리면 공이 한쪽으로 굴러가고 문을 닫는데 문이 안 닫히고 참고로 이게 5억 이상 집 얘기예요. 싸니까 대충 짓고 비싸니까 잘 짓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5억 이상 되는 집에서도 이 현상이 나타나요. 결론적으로는 법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진짜 좋잖아요.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활용을 잘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악용을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진짜 잔머리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사기친 거 얘기 들어보면은 야 진짜 머리 좋아요. 그 머리를 좀 좋은데 좀 쓰시지.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은 미완성된 거예요. 맞죠? 요게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건물, 짓고 있는 중이면은 뭐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교환. 우리 교환이라는 게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서로. 그래도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다른 것끼리 바꾸는 거. 그래서 똑같은 것들끼리 바꾼다는 얘기는 건물하고 건물하고 바꾼다던가 땅하고 땅하고 바꾼다던가. 근데 식당들도 식당들끼리 바꾸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 거기도 나왔었어요. 골목 식당에. 골목 식당에서 자기가 여기에서 식당 했었는데 딴 사람이랑 식당을 맞바꿨다고. 그런 것들이 실제 있긴 있나 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하기사 뭐 우리나라에서 못 바꾸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동종은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건물하고 건물, 토지하고 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교재에는 2종이 먼저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외우기를 동종 먼저 외워놔서 저는 항상 동종 먼저 써드릴 거예요. 장부가의 뜻이 뭘까요? 예, 그냥 장부에 있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장부에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장부가. 그래서 장부에 1,000,000원이래. 그렇게는 1,000,000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에요. 공정가가 뭐죠? 공정가. 공정의 뜻이 뭐예요? 간단하게. 공정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사나 내가 사나 똑같은 금액. 그래서 판매 가격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매 가격은 내가 사나 남이 사나 어떤 거예요? 똑같은 가격이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공정가라고도 하고 공정가치라고도 하고 요거를 시가라고도 해요. 시가의 뜻이 무슨 가격이에요? 시중가격.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사나 남이 사나 뭐한 금액이요? 같은 금액.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현재 공정가가 없어요. 제대로 된 공정가액이. 왜냐면 어디에서 사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어때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이게 공정가입니다. 이게 판매가입니다. 그러면 그게 공정가가 되기는 하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정가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도 가격이 어떻게 되죠? 천차만별이죠. 똑같은 거더라도. 그건 조금 안타깝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외우기는 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이거 갖고 장난쳐요. 장부가냐 아니면 무슨 가냐 공정가냐 요거 갖고 장난치기 때문에 요거는 외울 겁니다. 그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이라고 있어요. 140페이지 보시면 3번에 유형자산의 취득시 뭐야? 부대비용.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자산 처리한다. 그 다음에 한 파트만 더 보고 쉴 겁니다. 142페이지 보유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 저는 요거를 취득 후 지출이라 그래요. 제 목소리 어때요? 동영상에 올라온 거? 한 분인가 두 분 누르셨던데.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지금 이 목소리로 가야 되나 지금 이제 그거 중이라 다다음 주에 인터뷰하러 가야 되는데 이 목소리로 그냥 해도 될지 조금 목소리를 좀 깔아야 될지 그게 고민 중이라 솔직히 떨리면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맨땅에 헤딩하기라. 그러니까 내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가 와이프한테 아이템은 잡아놨었거든요. 아이템 잡자마자 와이프한테 나 할 거야. 그러더니 저기 삼각대 사서 그냥 저녁에 찍었어요. 이거 할 거니까 필요하면 연락 줘라. 그렇게 찍어버리고 그냥 썸네일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제정신은 아닌 놈 같아요. 근데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해서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을 해야 내가 얻는 것도 있고 안 되더라도 나중에 유튜브 수업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구독자가 엉망진창이라 채널을 폭파시켰어. 그래도 나한테 남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아마 유튜브 강사들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많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돈 받아도 안면 있는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돈 받겠어요. 안면 있는 분들 못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2배 받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취득 후 지출이 뭐냐면 내가 산 다음에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수리. 근데 회계에서는 수리라는 용어는 안 써요. 수리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수선.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용어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우리 수리한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수선한다라고 많이 얘기해요? 수리한다라고가 더 많이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고장나면 뭐예요? 수리하죠. 맞죠? 네. 에어컨 고장나면 뭐예요? 수리하죠. 수리라고 해주면은 여러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걸 만드신 분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뭐가 싫은 거예요? 네가 아는 게 싫은 거예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나만 알아야 돼. 이게 제가 봤을 때 학문의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민법도 공부해보고 상법도 공부해보고 어떤 일정한 시험 때문에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배우긴 했지만 진짜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막 교수님이 떠들어요. 그러면 은는 다 그리고 빼놓고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맞죠? 근데 왜 그래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그 지금 저기 뭐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그게 하나 걸려 있대잖아요. 민법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용어를 해석해서 만들자.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민법 관련된 사람들이 반대할 거예요. 왜요? 여러 사람이 알면 나한테 문의를 안 해.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하나 바꾸는 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반대해요. 그래서 의사수 늘린다 그랬더니 의사협회에서 난리죠? 어저껜가 오늘 학교 선생님 줄인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난리예요? 교대에서 난리예요. 왜요? 자기네들 밥그릇 줄어드니까. 근데 줄이는 게 맞잖아요. 애를 안 낳는데. 아니면 자기들이 학교 선생님에서 애를 5씩 낳든가. 그럼 학교 선생님 필요하잖아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공산당이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이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산 10억당 애 하나씩 낳고 애 하나 못 낳으면은 벌금 1억씩. 그래서 저는 이동국 씨를 사랑합니다. 왜요?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니까. 전 유재석 씨 조금 싫어해요. 많이 좋아했었는데. 왜요? 그렇죠. 애를 안 낳으니까. 그 다음에 둘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더 낳아도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둘 낳았을 때 힘드는 거지. 지금 애 하나인데 애 하나 더 낳을 예정인데 솔직히 제 주변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집은 천안인데 서울 와서 수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술을 먹재요. 술 먹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임신했다고. 셋째 가지셨대요. 그러더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임신한 거 알고 나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대요. 왜 울었어요? 애가 생겼으니까 지울 순 없고 애를 낳을 건데 어떻게 키울 거냐. 아, 저기 계시죠, 한 분. 만만치 않아요. 애한테 들어가는 돈 맞죠? 그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맨날 나한테 그 얘기 했었어요. 너 그렇게 벌어갖고 애 분유값이나 하겠냐?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아유 그 분유값 얼마나 되겠어? 얼마가 돼요? 기저귀 오지게 비싸요. 그 싼 거 싸다가 비싼 것도 썼었거든요. 그 하기스 내추럴? 겁나 비싸요. 그 와이프한테 저기 뭐냐 밤에 한번 따로 얘기했어요. 저기 죄송한데 내추럴은 내 능력 갖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한 단계만 내립시다. 그랬더니 내추럴이 5, 6만 원 하는데 한 단계 내리니까 3, 4만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한 달에 그거 한 통 써요? 아니죠. 네다섯 통씩 써요. 그것만 몇십만 원. 그래갖고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애 한 명 낳으려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저기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낳으면 어떨까?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서민들이 조금 낳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요. 2000 몇 년이라 그랬는데 2100년인가? 2000 몇 년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대잖아요. 2200년인가? 애를 안 낳아서.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도 이거 뉴스 보다 알았는데 우리 지금 출산율이 0.9몇인가 0.8몇이죠. 네, 한 명이 안 돼요. 근데 이 한 명이 저도 오해했었던 게 1인당 한 명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요. 아니요, 가구당이 아니고요. 그게 2명당 한 명이래요.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한번 얘기하는데 나는 그 1.00의 뜻이 우리 국민 한 명당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1 그러면은 1대1 비율이니까. 근데 그걸 인구수로 대략 계산하면 2대1 비율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1명이면은 인구 한 명당 0.5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되잖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다 올리면 나 잘할 것 같은데. 맞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그런 나라도 있죠.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를 낳으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6살인가 7살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인가가 나온대요. 지원금으로 애 키우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나오긴 하니까 10만 원씩. 몇 살 때까지 나와요? 만 6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10만 원씩 나와요. 프랑스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느 분이 예전에 라디오에서 인터뷰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 말대로 하면은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대학교가 무상이면 자기는 지금이라도 애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이 있대요. 왜냐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하니까. 그렇죠. 그거 괜찮을 것 같더라.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이 돼버렸네요.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할게요.